so much you may even get tired of winning and you'll say, please, please, it's too much winning. We can't take it anymore. 또라이와 람보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 또람프다. 전 세계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타고 다니게 될 차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암호화폐를 작사를 내주고 있는 또람프.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또람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마이너스 5.62%, S&P 500 4.29% 하락, 다우존스 3.62% 하락, 달러도 녹았습니다. 101.42%, 금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성하지 못하죠. 81,48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고 싶지만은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람프의 이러한 전 세계를 향한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람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남극 펭귄들한테도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논란 및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또람프가 각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그 계산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매기는 거에 절반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는 미국의 적자를 상대방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니들은 우리에게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수입은 조금 가져가? 그건 불공평해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다가 관세를 정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가 보복관세를 미국에 부과할 것인가? 그러면 또람프가 보복관세해? 그럼 우리는 관세 더 올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계거품 전쟁을 이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태국처럼 지금 미국과 샤바샤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관세를 낮추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러피언 유니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왠지 무역 및 관세 전쟁을 벌일 것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지만은 지금부터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람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이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미국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1%로 하락 예상,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도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떨어지면 달러라도 좀 올라야 되는데 달러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금으로 가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좀 흘러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무역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자본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역사적인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은 청구 건수가 청구가 되긴 했지만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 내 고용 냉각이 우려된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 사람들이 직장도 없는데 이제 물가까지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사면초가의 미국, 과연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롬 파웰이 빨리 등장을 해가지고 긴급 금리 인하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으나 오늘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 2억 1810만 달러가 유입이 됐었는데 블랙록에서는 자금이 빠졌습니다. 1억 1590만 달러가 빠졌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5130만 달러가 유출, 블랙록에서 202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눈치 빠른 블랙록 투자자들 자금을 먼저 빼가지고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반면에 일본의 게임사 NEC 같은 경우는 67만 달러 상당의 비트를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를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매입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비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답답합니다. 알설헤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세금 납부일 마감일이 4월 15일인데 그때까지 비트가 76,500달러 이상 유지해준다라면 큰 위기는 넘긴 셈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비트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많은 분석은 없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면서 비트가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8만 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가 개떡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장담은 못하는 상황. 희망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었으나 이런 또람프의 관세 전쟁 같은 경우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관세 인상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 난리를 쳐버릴 줄은 몰랐으니까 말이죠.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외쳤었던 로만 분석가. 결국 비트가 살살 올라가다가 확 미끄러지면서 7만 달러까지 떡락하지 않겠느냐.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숏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에라이 자식아 좋겠다 그래.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이런 사진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또람프의 차남과 막내 아들. 뭘 웃어. 뭐가 좋다고 웃어. 특히 요놈 같은 경우는 왜 썩소를 날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도 물렸으면서. 근데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으려나? 다음으로 비트겟 분석가에 의하면은 자금들이 알트코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겁먹고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람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주요 무역 국가,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 이는 달러 약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좀 가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은 1696달러 수준에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모르죠.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라이트코인 대량 매입을 한 것인지 긴 꼬리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오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오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가 어떻게 자금을 빼돌렸는지 폭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폭로를 했는데 관심 없어. 지금 네가 문제냐? 타이밍 잘못 잡았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뭐 거의 역사책에 나올 법한 종말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제롬 파웰이 나서줘야 됩니다. 제롬 파웰 나와! 금리 좀 내려봐.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코로나 떡락 때 그때 바닥에서 주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라면은 살살살살 눈치를 봐가지고 공포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폭락 때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오후 늦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부디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